아는 건 없고 물어보자니 무시당할 것 같고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기 무서우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소장님이 화려하게 브리핑하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만 끄덕이다가 호구 잡히는 건 아닐까 찜찜하셨던 분들 오늘 그 걱정 확실하게 없애드리겠습니다. 내 전재산이 걸린 내 집 마련인데 기에 눌려서 아무 집이나 대충 계약하고 평생 알아놓을 순 없잖아요. 여러분이 중개사에게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소장님이 긴장해서 진짜 좋은 매물을 꺼내오게 만드는 부동산 실전 방문 30가지 행동 수칙을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 하나씩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눈 뜨고 코 벨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예산과 대출 가능 한도를 미리 계산해 두세요. 사실 내가 얼마 쓸 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매물을 소개해 준다는 게 중개사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챙겨줘야 될 게 많을 것 같고 고민만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면 똑같은 일이어도 더 하기 싫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가시면 좋겠고요. 잘 모르고 번거로우시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뱅크 대출 기능을 활용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 기능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임장갈 지역의 대장 아파트랑 평균 실거래가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처음 들어갔을 때 나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너무 초보로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 공부하고 왔다, 그리고 구매의 의사가 명확하다, 이런 분위기를 줘야 안 될 일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서울 수도권 뭐 가리지 않고 그 동네 가격을 리딩하는 대장 아파트 이름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 근처의 주요 아파트들의 내가 찾는 평형의 실거래가는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예산이랑 버무려서 저 대장 아파트 어떤 거 실거래가가 얼마던데 나는 어떤 단지를 보는 게 맞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장 아파트와 주요 단지라는 말이 낯서실 수 있어서 그런 거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려드리면, 호객노노 들어가셔서 그 지역 지도를 펼쳐보면 왕관이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이게 절대값은 아니에요. 상대값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무조건 대장 단지만을 골라주는 게 아니라 내가 조회한 시점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단지들을 표시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지역을 파악하려면 요 왕관 있는 단지들을 먼저 파악하면 좋겠다 정도로 이해하고 움직이시면 큰 실수가 없을 겁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세 번째, 절대 포기 못하는 1순위 조건과 타협 가능한 3순위 조건을 나눠야 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왜 공부하냐, 돈에 맞춰서 사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말이 맞죠. 근데 돈이 부족하면 분명히 완벽한 걸 살 수 없으니까, 내 예산에 맞추려면. 그래서 뭐를 포기하면 안 되고 뭘 포기해야 될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없으면 내가 골라놓고도 당연히 완벽한 걸 못 샀으니까 뭔가의 후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같이 골라주는 소장님 입장에서도 얘가 뭐를 만족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만족스러운 협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선호하고 뭐를 포기할지를 정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나는 지하철역 5분에서 7분 거리 무조건 지키겠다, 그런 걸 우선순위 두고 대신에 연식 같은 걸 좀 포기하겠다, 층수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사실 어떤 매물을 골라야 할지는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뭘 선택하고 뭘 빼야 될지를 알 수가 없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QR코드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팔로우를 해두시고 제가 올리는 게시물들을 그냥 틈나는 대로 계속 보시다 보면 대략적인 감이 생깁니다. 어떤 이야기에는 공감이 가시고 어떤 얘기는 동의하기 싫으실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내가 선호한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면 내 취향이라는 게 생기고, 그 취향에 따라 뭐를 1순위로 챙기고 뭐를 후순위로 버릴지를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예약 없이 불쑥 부동산에 가지 마세요. 가끔 지나가다가 저기 부동산 있네, 요즘 내가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 있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처럼 수요가 있는 시기에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는 분들은 실력이 없는 분이 확률이 높잖아요. 실력이 있는 분이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약속 없이 갑자기 가면 그냥 매물 보기가 뭐 항상 열려있는 집만 볼 수 있지, 볼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루나 이틀 전에 전화를 하셔서 시간까지 딱 잡아서 가시고요. 평일 저녁이나 뭐 주말 낮이나 사람들이 집을 좀 열어주기 쉬운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는 걸로 예산을 잡으셔야 더 다양한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사장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핸드폰을 미리 세팅하고 가세요. 호객노노나 뭐 부동산 앱 같은 거 미리 켜놓고 내가 바로 보기 쉽게 세팅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 갈 때 혼자 가는 것보다 무조건 누구랑 가는 걸 선호하는데, 왜냐면 한 사람이 말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듣고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메모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부합하는지, 내가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녹음기나 녹음 앱을 항상 켜두셔야 해요. 딴소리 하나 체크하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처음 가는 입장에서는 부동산에서 하시는 말들 중에 못 알아듣는
알아듣는 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상대방도 다 뭔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전제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을 끊어가면서 질문하기보다는 녹음을 해뒀다가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7번째, 옷차림이랑 태도를 조금 신경 쓰셔야 합니다. 평소에 조금 예의를 지켜서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하시겠지만 내가 그런 룰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면은 좀 챙겨서 옷도 너무 과한 게 아니라 좀 적당한 수준으로 단정하게 입고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도 조금 조심스럽게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대충 하고 가면 무시당하기 좋고요. 너무 과하면 호구 잡히기 쉽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와 별개로 신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깔끔하게는 하되 좀 신고 벗기가 용이한 신발을 가져가시는 게 여러모로 편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 어떠셨나요? 너무 어렵진 않으시죠? 듣다 보면 부동산 가서 그리고 실제 매물 보러 가서 어떻게 하면 될지는 정말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떤 단지를 골라야 하지? 단지 선택의 기준이 뭐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도 영상 링크 남겨놨고 우측 상단에도 카드 남겨놨으니까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밀당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마음에 드는 분을 찾았고 그 부동산의 분위기나 추천해주는 매물이 마음에 들면야 뭐 당신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면 좋겠지만 아직 식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적당히 밀당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뭐 다른 데도 갈 거다 아니면 다른 데 보고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로 관계를 잘 정립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부동산에서의 매매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9번째, 알아서 좋은 집 보여달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무슨 백화점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좋은 매물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같은 매물 안에서 상대 우위를 찾는 거는 절대값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기 전에 손품도 파는 거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알아서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10번째, 예산은 조금 10에서 20% 낮게 부르시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고 부동산 사장님들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요. 이게 뭐 얼마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보태보태병 같은 게 있잖아요. 자동차 살 때처럼.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한 예산보다 조금 더 비싼 걸 보여주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조금 낮게 예산을 부르시는 게 내가 생각하는 그 예산에 맞는 단지를 볼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절대적인 정답이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경험상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11번째, 장부 매물이나 곧 나올 물건이 있는지 찔러보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을 받아내려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 경험입니다. 확실히 살려고 하는 그 느낌을 강하게 주면 이런 거 있나요 저런 거 있나요 하지 않아도 이런 매물들을 소개해 주시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람의 성향에 따라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양쪽 다 열이 오르면 좀 좋은 물건, 숨겨진 물건, 다른 물건 없나요? 알려주실 수 없나요? 살짝 물어보시면 분명히 뭔가 나오긴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12번째, 금매가 나온 맥락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 진짜 싸게 나온 거예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짜 금매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요즘 다들 공부하고 온다는 거 아니까 많지는 않고요. 사실 진짜 이유는 이게 금매가 된 배경을 알아야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을까라는 작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뭔가 너무 캐묻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금매를 먼저 제안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3번째, 단지의 고질적인 단점을 말로 들어보세요. 고질적인 단점 호객론에 검색해보면 다 나오긴 해요. 그래서 사전에 아마 파악을 하고 가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서 하는 이야기, 보유자가 아니라 실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주차난이 심하다고 유명한 단지인데 막상 거기 살아보면 주차를 어떻게든 하기 쉬운 의외의 그런 것들도 있고요. 막상 주차가 세대당 한 대라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10시, 11시가 넘으면 주차하기 힘든 곳도 있어요. 이게 살아봐야만 아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 번 임장 가서 확인하셔도 좋지만 직접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이런 질문은 다양한 대상들에게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4번째, 리액션은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좋건 싫건 굳이 티내지 마세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게 어렵다고 하면 무조건 두 분이 가셔서 한 분은 그냥 막 되게 좋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그냥 하시고 다른 분이 조금 딱딱하게 행동하시는 게 많이 유리합니다. 결국 부동산은 협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은 무조건 시큰둥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거래의 밸런스를 잘 지켜가셔야 합니다. 15번째, 가계약금부터 걸어라. 오늘 안 하면 나간다. 이런 이야기에 굳이 흔들리지 마세요. 이건 너무 제가 나이브한 걸 수도 있긴 한데요. 결국 사람도 사람이지만 물건도 사람과 분명히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 찝찝한데 오늘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급하게 하시면 분명히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뭐 잘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운이 좋았던 거고요. 보통 급하게 하는 거는 실수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놓치면 어떡해 라는 생각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놓치면 놓치는 거예요. 세상에 집이 뭐 이거밖에 없나요? 너무 급하게 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16번째, 냄새에 민감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현관문이랑 베란다 갔을 때 냄새를 자세히 맡아보셔야 하고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집을 보러 누가 온다고 하는데 그 집을 팔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난다?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인지하고서 매수하셔야 합니다. 17번째, 낮에는 채광, 밤에는 가로등을 확인해보세요. 정말 낮에 예쁜 단지였는데 밤에 갔더니 가로등이 너무 약해서 이거 뭐 주차는 가능하겠나 싶었던 단지가 제가 실제로 있었고요. 반면 밤에 갔을 때는 너무 멋져 보이고 깨끗해 보였는데 낮에 갔더니 채광이 전혀 안 돼가지고 이건 매수하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단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뭐 커튼 치고 사니까 채광 안 돼도 괜찮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내가 매수하고 나면 결국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범한 시선으로 이런 문제들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18번째, 변기물을 내려보고 세면대 수압을 동시에 틀어보세요. 이거 너무 전통적인 방식이라 굳이 말씀드려야 하나 생각하긴 했는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직접 테스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9번째, 베란다 다용도실의 결로나 곰팡이 자국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이게 특히나 고층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용도실 구석탱이나 세탁기 뒤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20번째, 샤시 브랜드, 연식, 외풍 여부 같은 거를 가능하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기가 어려워서 사전에 어떤 데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나를 미리 체크하시고 가셔서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창문 잠그는 쪽에 있거나 창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틀 바닥 쪽에 쓰여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두셨다가 이걸로 내고를 하긴 사실 어렵고요. 근데 보시고 바꿔야겠다 아니어야겠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두시면은 자금 계획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째, 벽지나 장판이 부분적으로만 박혀있다? 많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급하게 이제 가려놓은 거거든요. 이걸 제대로 파악을 안 하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돼 있냐 확인을 무조건 하세요. 22번째, 위아래층에 어떤 이웃이 사는지 미리 물어보셔야 됩니다. 막상 들어가고 나면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특히나 세입자가 있는 집이면은 위층에 어떤 사람 사는지, 애기들 있는지, 소음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도 물어는 보시면 좋겠는데 거래 성사를 위해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보시고 굳이 위아래 올라가 보시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나 킥보드나 이런 거 있는지 보시고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3번째, 주차장에 가서 이중주차랑 주차 대수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거 특히나 평일 늦은 저녁에 꼭 가보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가 넘어도 이상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지가 너무 커가지고 특정 동은 특정 층에만 될 수 있다라든지 이러면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런 거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4번째, 분리수거장 위치랑 관리 상태를 무조건 보세요. 분리수거장이 중요해서는 아니고요. 이게 결국에는 아파트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나를 보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거래의 어떤 가격이나 투자 가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만 우리 대부분 실거주 해야 되잖아요. 실거주 관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5번째, 엘리베이터 게시판의 공지사항을 좀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새 아파트에 가까운데 전자게시판 안 쓰는 곳들은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은 사실 그게 아파트의 수익원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안 하는 건 협의 같은 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 좀 쎄한 것들, 그리고 공지사항의 내용들을 보시면 관리비 연체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승강기 고장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층간소음이나 흡연 자제하라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그거 자체가 좀 민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26번째, 길 건너편에서 단지 전체 외관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새 아파트에 가까우면 얼마나 깔끔한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오래된 단지면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받을 때 외관이 좀 깨끗하지 않거나 이러면 유리하다고 해요. 반대로 칠을 하거나 그러면은 안전진단에서 등급이 건강한 쪽으로 올라가거나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 더럽게 되어 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용도나 방향성에 따라서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고요. 갭투자 이런 거 많이 할 때는 보던 게 샤시의 상태나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거를 구축 아파트는 많이 봤었죠. 실거주 비중을 보려고 그랬던 건데 요즘엔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7번째, 마음에 드는 집은 등기부등본을 바로 떼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쨌거나 등기부등본 갖고 장난친 사람 요즘 별로 없기는 한데 정석대로 따지면 오늘 날짜 지금 시간으로 받아서 권리 이슈나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 서류적으로 자세히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8번째, 근저당권, 가압류 등 융자 상태를 설명도 들으시고 아까 뽑은 등기부등본이랑 매칭을 해보세요. 여기에 담보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정석적으로 맞습니다. 요즘 다 공부를 하고 오시고 우리가 구린 단지를 살 건 아니니까 이게 문제가 될 일이 많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같은 것들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9번째, 해당 매물의 최근 3개월 평균 관리비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평균 관리비 앱에 적혀 있죠. 부동산 앱 같은데. 근데 그거를 믿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가계약금 넣기 전에 관리비 고지서 한번 볼 수 있냐라고 부탁하시면
있으면은 좋습니다. 역시나 이게 뭐 투자 가치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 내가 돈 얼마 써야 되냐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어가지고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마지막 30번째, 집주인의 성향이나 매도하는 진짜 이유를 반드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마지막에 최종 가격 협상을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왜 이 사람이 이사 가냐, 뭐 잔금이 급한지 아닌지, 아니면 뭐 청약돼서 가는 뭐 그런 상황인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을 하시면 분명히 우리한테 유리하게 판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방문 전부터 계약 직전까지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과 멘탈을 지켜줄 30가지 필수 체크리스트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만 잘 숙지하셔도 이제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겁나지는 않으실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겁이 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주변에 도움을 좀 줄만한 내 집 마련을 해본 친구를 한번 맛있는 밥 사주고 같이 데려가서 같이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정말 안 되겠다 라고 하면 요즘에 부동산을 같이 가주거나 매물을 같이 골라주는 전문가들의 서비스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더 문제는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뭘 해야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도 어떤 단지가 좋은 건지, 어떻게 내가 나에게 맞는 단지를 고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큰 고민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도 남겨놓을 거고, 지금 화면 우측에 요 가운데 있는 썸네일을 가진 영상을 남겨두려고 해요. 이 영상이 뭐냐면 아파트를 내가 맞춤형으로 고를 때 꼭 체크해야 하는 30가지 요소를 비슷한 포맷으로 만들어둔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 역시나 어떤 단지를 고르는 게 나에게 맞겠다 라는 그 고민을 좀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도 제가 단지 고르는 영상들은 많이 남겨놨으니까 영상 하나하나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